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 미래의 선수자 여러분, 보라의 이번 주 미래의 선수자 일요일 라이브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평소와 같이 우리 보유 종목 얘기부터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하고 뭐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보유 종목 역시 제일 궁금한 거는 VT부터 시작을 기정님께서도 해야겠죠. 이제 두 분 덕분에 VT를 안 팔고 잘 가져갈 수 있었네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정님이 지금 얘기하신 VT 안 해볼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최신 금요일날 또 고점 매수를 단행하고 말았잖아. 최고점 매수 단행하고 말았지. 역시 대단해. 물려라 매수를 단행했어요. 네. 세레모니죠, 사실 이건. 그치. 사실 금액도 막 몇 주 정도 되나? 320주 정도? 320주 정도 그냥 세레모니로 그냥 위에다가 던졌어요. 네. 사실 이거 던진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한 3만원대 살려고 그랬는데, 혹시나 내려올 거해서 기다리다가 결국엔 더 위에서 사버렸네요. 우리 항상 그 매매를 잘 못하더라고. 매매 어려워요. 근데, 저번 라이브 때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나. 이거 VT 안 사고 100이냐. 이거 이렇게 실적이 좋고 이미 1분기 실적 다 깠는데. 기가 외국인들 정신 차렸어? 이렇게 정신 차렸구나, 그러니까. 근데, 바로 요번 주에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뭐 외국인 미친 듯이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깐 이상 이미 승기는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거기서 후려치고 외치고 하려고 해봤자 안 통하죠. 이미 실적을 다 까고 보고서도 일본에서 좋다고 계속 나오고 2분기 때 일본 오프라인 QOQ 70% 성장한다고 보고서가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상황에서 뭐 후려치고 외치고 아무리 해봐라 통하나 이게 절대 안 통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 외국인들도 이제 지지를 치고 우리도 같이 가라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에. 하지만 아직 우리 물린 상태예요. 지금. 그치. 물려버렸네. 7점에 샀거든요. VT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 8월 달까지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썸머 시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한 6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썸머 시즌에 들어갈 건데 계속 랠리랑 가고 이제 스프링은 매수의 시점이었으면 썸머는 가장 어려운 투자에서 그렇지. 수익 실현. 이게 진짜 어렵잖아. 매도. 네. 썸머는 매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투자를 끝맺음했다고 볼 수가 없죠. 끝까지 수익 중이지 수익이라는 건 아니잖아. 매도를 안 하면 손실 중이지 손실이 아니라고 하는 정신승리도 있지만 실제로 수익이 날 때도 매도를 잘 해야지 이제 수익이 진짜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어깨에서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우리가 최고의 그 여기 꼭대기 머리 끝에 매도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증시 격언 있죠? 어깨 팔아라. 어깨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치. 적정가라고 말하는 게 이 어깨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매도도 여러분 매수 잘 못하죠? 매도도 잘 못해요. 에코프로베이 열도 안 할 수가 없지. 그치. 저희가 팔고 2배가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팔고서는 기분 좋았거든요. 와, 우리 3배 벌었다, 작년에. 야, 뭐 이 정도면 우리 이거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갑자기 온 국민이 에코프로비엠을 노래를 부르더니만 50만원 넘어가고 뭐 이런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알림이 안 왔다는데? 알림이 우리가 여기서 줄 수가 있나? 알림 7시에 설정해놨는데 왜 안 왔지? 하여튼, 뭐 우리가 아직 초짜라서 이것도 잘 해볼게요. 7시에 분명히 설정해놨는데. 여러분, 우리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은 팀이에요. 왜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으면 얘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여기 얘가 이렇게. 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어쨌든 VT 이제 매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썸머 시즌이 중요한 시즌이다. 근데 다행히 스프링 시즌, 시작이 반인데 사는 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VT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다르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우리가 최고점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보다 매매 실력이 좋은 여러분께서 그치.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과 동행하는 구간은 올해 2024 썸머 시즌까지 동행하는 구간은 어깨까지는 간다. 어깨까지는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뭐 여담이지만 VT가 한 주 동안 18% 올랐으면 저번 주 전체적으로는 아주 VT는 좋았죠, 흐름 자체가. 그러면은 심심하니까 PR이나 계산해볼까? 얼마 남았나? 그렇게 한번 계산해볼까요? VT가 지금 EPS가 2023이거든. 31,900원 나누기 2023하면 지금 15밖에 안 돼요. 뭐야? 왜 아직도 15밖에 안 되지? 지금 15밖에 안 되고. 더 올랐나, 그게? 25를 하면 5만원이니까 아직 남았죠. 목표 주가 55,575원. 거기까지 같이 간다. 물량을 5만원까지 잠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지. 지금 막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후려치고 매치고 해봤자 우리 소심파 투자자들의 물량을 같이 잠그면은 결국에는
니들이 안 사고 벤이냐. 왜냐면 이런 실적이 느낌. 나왔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 저쪽이지 우리 쪽이 아니에요. 맞아. 우리는 오히려 뭐 가만히 있는 거죠. 실적이 좋고 점점 2분기 실적이 좋다는데 물량을 이미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급한 쪽은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후려치고 매치고 한번 좀 기교를 부려보려다가 물량을 못 매집한 다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싸울 때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는 싸움만 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어떻게 이기는 싸움 하냐? 실적 좋은 것만 사면 돼요. 스프링 시즌 때. 그러면 썸머에 때 자동적으로 이긴다. 그치.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 넘어가고 PNT 해달라고 해서 PNT도 맞아. 좀 한번 국내 주식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국내 주식 중에 투자한 회사 중에 뭐 PNT 같은 경우는 눈이 계속 갔어요. 거의 PNT 근데 실제로 투자는 안 했지만 그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MC넥스나 했는데 MC넥스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게 주가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시장의 생각이 같냐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MC넥스는 꽂혔지. 우리가 생각한 건 방향이 바뀌었지.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의 생각이 뭐가 잘못됐을까 했을 때 이 친구는 아직 전장보다는 갤럭시 24의 그런 약간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순환주였어요. 경기순환주. 그럼 이미 경기순환주는 갤럭시 24 다 팔렸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내려가는 게 경기순환주는 경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PNT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고 주가가 급등하는 걸 봤을 때 얘는 조금 성장주로서 이제 2차전 전국 만드는 회사죠. 인정을 받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연봉을 딱 눌러봤을 때 30% 솟아야 돼요, 이거. 근데 딱 PNT 지금 딱 솟았죠? 근데 요런 게 좀 어려운 게 되게 사람들이 몰랐다가 그 실적 나고 알아채는 순간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그치. 들어가기가 좀 까다롭긴 해요.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힘들지. 근데 실리콘투도 작년 5월 달에 한 20% 위에 올랐었어도 지금 되게 많이 오르죠. 그치. 그런 거예요. 근데 PNT 같은 경우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게 우리가 그 그러니까 부품 산업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는 우리가 조금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우리가 소비재 쪽에 강점이 있다고 우리가 느껴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PNT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선호하는 거는 소비재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선수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 어떤 선수는 달리기가 빨라서 드리블을 하는 선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큰 키를 이용해서 헤딩을 하는 선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소비재, 그러니까 직접 우리처럼 피부에 바르고 사고 사람들이 매장에 줄을 서고 하는 부분이 더 강점이 있어요. 근데 PNT 같은 경우는 물론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산업이란 걸 알지만 이 회사가 얼마나 어디서 수주를 하는지 어떤 회사한테 수주를 하는지 수주의 단가가 이익이 마진이 났는지 이런 부분은 파악하기가 조금 더 소비재보다 힘들다는 거죠. 자, 근데 그 효동이님께서 이제 PNT 테슬라 납품 관련 이슈로 급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로 가는 게 실적이다. 그렇지. 실적이 나야 이슈랑 실적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지. 근데 뭐 실적이 이제 성장주가 아니고 경기순환주인데 이슈가 있으면 올랐다 금방 빠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적인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 성장주 같아요 지금. 이게 왜냐면 성장주 모양이에요 이게 딱 실적 나고 급등해 버리는 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PR이 한 1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겠죠. 그러면은 한 85,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66,100원이죠. 25야? 25야? 15. 15 같이. 그럼 30% 정도 남았네요 지금. 그 연봉이라는 게 그 차트에서 우리 일봉, 주봉, 월봉 물고 우리 주 차트는 연봉이거든요. 1년 단위로 보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그치. 자, 근데 PNT 그 8만 원이었나? 되게 빨리 급등했네. 그치, 빨리 급등했어. 85,000원인데 4만 원대 맞네. 딱 2배 된다고 했었는데 그 금방 가버렸네. 4만 원에서 제가 2배 이상 했었는데 뭐 며칠 만에 너무 많이 올랐죠. PNT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얼마 올랐냐면은 한 주에 40% 올라버렸어요.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어요. 아마 이 PNT 같은 경우는 수주 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퍼15라는 건 확실히 25짜리보다는 관심이 좀 덜하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어서 실적이 뜨고 애들이 부랴부랴 매수를 하면서 이런 모양이 좀 나와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관심이 가니까 매수세도 급하게 들어오는 모양이 나온 게 PNT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만 원이면은 연 100%였는데 지금 이미 66,000원까지 올라왔다. 근데 이게 쟤네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되게 급등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실적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맞아. 이거 정보 통제 당할 수도 있거든요, 또. 왜냐면 수주 산업이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걸 알지 못해요, 그게.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막 그런, 소비재 아닌 거 막 하잖아. 맞아.
왜 그거 할 수 있냐면 CEO가 다 말해줘서 정보가 공유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쟤네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그 실리콘투가 지금 말을 안 해줘요, 말을. 그치, 그치. 애널리스트가 알고 지들끼리 보고서를 돌려보이지 우리까지 이게 정보가 전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비재는 우리가 매장이나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대략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맞아. 매장, 그다음에 뭐 라이브 했을 때 그런 시청자 수라든가 실제로 주변 반응들이나 이런 게 알아채기 훨씬 쉽죠. 그리고 미국은 그 뭐지? 그 이런 수주 산업도 알려줘요. 타이더터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하면 가격 인상한다고 다 그걸 내거든요. 연 단위로 다 알려줘요. 우리 예상치 올해 얼마 할 거다 이렇게. 근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여기는 이제 하면은 보고서 보고 알아야 돼. 단가 인상으로 이익이 좋았다 그러면은 단가 인상을 했었구나라고 나중에 증권사 보고서를 보고 아는 수밖에 없다. 한국은. 근데 이게 막 8만 원인데 얘네들이 여기서 미친 듯이 들어와. 그럼 의심스럽잖아요. 왜냐면 기관 애들이 뭐 20, 30% 수익 나고 막 들어온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치. 우리 경험상 크잖아. 맞아, 맞아. 근데 이거 막 들어오는 거 보면 이거 또 실적이 더 좋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언서프라이즈가 계속 나는 거지. 그래서 필요한 게 구독자가 늘어서. 우리가 전화해야 돼. 이거 알려면 우리가 P&T 측에 전화를 해. 거기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미래에선 투자자인데 우리한테 가이드스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치. 하지만 너를 구독자 몇 명이야 했을 때 7,000명인데요. 막 이러면은 한 10,000명은 돼야지. 10,000명은 돼야지 그래도. 연이 쓰죠, 연이 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이번 주에 7,000명을 돌파해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6,000에서 계속 간다 했었는데 드디어 7,000명 돌파했어요. 그래서 P&T 같은 경우는 민영이 말대로 실적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실적 좋고 가이던스가 바뀌면 이제 그때 할 얘기고 지금 상으로는 30% 정도 남았네요. 빨리 올랐어, 되게. 부럽다. 맞아, 맞아. 우리 40%면 엄청 급등한 거야. 우리 VT는 천천히 가는데 아주. 근데 천천히 가도 돼요. 거북이 같이. 맞아. 많이 가면 되니까. 많이 가면 돼. 5만 원까지 가면 돼요. 그렇지. 근데 실적이 더 잘나서 6만 원 가도 난 봐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천천히 가도 된다. 실적만 더 잘나라 이렇게. 멀리 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싸움이 아니고. 물론 빨리 가고 멀리 가면 좋겠죠. 그 실리콘투 같이. 그치. 근데 그거 우리한테 정보가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P&T 같은 경우는 질문 주셨는데, 승상도 때문에 가이던스 반영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USAP부터 할게요. 네. USAP는 그 야후 컨센서스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보면 원래 1.83이었는데 2점 몇으로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USAP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의 특징이 그냥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미국 주식의 특성이 컨퍼런스 콜을 해요, 실적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상치를 막 발표를 해요. 그러면 CEO가 말한 걸 애널리스트가 분석하지 않아요? 받아 적는 거예요, 여러분. CEO가,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받아 적어요, 이걸. 막 엔비디아 이런 유명한 애들이 있지 않으면 그냥 받아 적어요. 왜? CEO보다 분석 잘해? 뭐 그잖아. 그 내부 자료 다 보는 애라, 겉에서 이렇게 보는 애라, 그거 CEO보다 분석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EO의 말을 받아 적어요. 근데 미국은 땅덩이가 많고, 회사도 많고, 증권사도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올라오는 시차가 있어요, 이게. 그럼 이제 뭐 늦게는 한 달 뒤에 이제 야후가 바뀌던가 막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거잖아. 우리나라도 사실 그 네이버 컨센이 바로 바뀌지 않지. 바로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업 보고서 올라오는 날 바뀌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바로 바뀌진 않아.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표 주가가 우리가 PER 35가 이제 상향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대부분 에버리지 봐야 돼, 에버리지. 평균치. 평균치. 왜냐면은 CEO가 가이던스를 평균치에다 준다. 그지? 그래서 증권사들이 보통 평균치쯤 해가지고서는 에버리지라고 올려놔. 그래서 보면은 USAP도 가이던스가 상향이 됐네요. 2.2로. 그러면은 한 77달러네. 목표 주가 마음에 드네요. 행운의 7이 두 개네. 7이 두 개네. 그러면 USAP 77까지 간다. 분명히 예전에는 64달러였는데 올랐네. 77달러까지 올랐네요. 그리고 이게 가이던스가 바뀐 다음에 실제로 주가도 그 다음날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거로 봐서 가이던스가 뭐 홈런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막 4월에는 미국 주식이 더 좋았잖아. 근데 확실히 5월에 8월하는 격언인 때문인지 미국 주식이 5월에 좀 힘을 많이 못 썼지. 그러게.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그 내내 좀 미국 주식 조정하는 느낌이 좀 하지만 있었는데. 힘을 못 쓸 때 우리 VT가. 그러니까. VT 했다. 여러분 VT가 VT 했어요. 그치.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미국 주식 같은 애들도 어차피 목표 주가율이 많이 남았으니까 또 힘쓸 날이 있겠죠. 뭐 힘께서 못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스테인리스. 해리포터야.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컨센서스 올라서 목표 주가도 한 $77 정도까지 가도 된다.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짓도 안 할 거예요. 심지어 컨센서스가 올랐는데 그럼 좋은 소식이니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목표 주가 $77로 상향한다. 땅땅땅.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누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역시? 누도 뭐 계속 옆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 주식 자체가 저번에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유지하고 있는 자체가 뭐 하고 그다음에 누도 뭐 걱정할 게 확실히 없죠. 5월에 별로 그게 좋지는 않았어요, 미국장이. 음. 왜 나스닥 보면 좀 빠졌으려나? 그러니까 미국 주식 자체가 좋지는 않았죠. 막 좋다고 느끼지는 않았어. 5월 내내. 4월, 5월 내내. 4월도 그랬고 5월도 그렇고.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올랐네? 올랐네. 5월에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서 그래.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다. 나스닥은 5월에 7%더 플러스네요.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죠. 확실히 실적도 잘 나면서 그래, 걔가 저렇게 큰 애가 저렇게 오르면 엔비디아가 5월 달에만 30%가 올랐네요, 거의. 그래서 일단은 뭐 가만히 있어 보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확실히 어이구 새벽이가 감사합니다, 새벽이님. 새벽이님 또 주시고 말았어. 아이고, 이거 새벽이님이 기정님 막 자주 주시면 밥이라도 함께 대접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아닐까요? 돼, 이거. R&D 비용으로서 다음 주에 이거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벽이님. 보여주면 모두 짱짱한 것 같아요. 하는데, 역시 실적이 좋은 친구들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R&D가 조금 되고 이제 좀 수학의 시절로 접어드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USAP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목표주까지 다다르면 우리 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미국이 먹혔네. 대구야 말았네 또. 미국, 대구 말았다. 우리 사실 조금 빨리 선대발치는 타입이라서 맨날 됐나 하다가 막 비비안, 그치. 막 APLD 막 이런 거 맞다가 이런 느낌을 갔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계속 고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국 종목들 새벽이님 말씀대로 짱짱한 것 같아요, 아직. 좋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미국 먹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연말까지 가서 제일 중요한 매도까지 실현한단 말이죠. 서머 시즌 때 이제 결론이 나겠죠. 우리 방식이 미국에 제대로 먹혔나? 그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누도 역시 기다리면 된다. 누 목표 주가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누 같은 경우는 퍼 45니까 35. $15 정도네요. 15달러. 16달러 정도 아니었나? 그 하이로 했어. 왜 얘냐면 누는 왜 하이로 했냐면 얘는 가이던스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실적 발표가 항상 하이 정도로 나거든요. 그치. 브라질 회사는 가이던스 주지 않아요. 여러분 브라질 회사는 가이던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앤코도 그래서 주질 않아요. 근데 누는 항상 실적 나는 거 보면 야후에서 하이 정도. 요거 실제 1분기도 하이로 났지. 그래서 저희가 하이를 썼고 그러면은 $16 정도가 누 퍼 35 했을 때 목표 주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TDW 한번 해볼까요? 타이드워터. 뭐 얘도 그냥 이거 가만히 있네요. 아니 올해 올랐어. 올해 시작이 여기였으니까. 그치. 올해 올랐지.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타이드워터 12% 플러스 상태입니다.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12% 상태이고 뭐 타이드워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사실 퍼센테이지 보면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7, 8% 나가는데? 7% 정도. 최고점에서 7% 정도 나간 수치는 뭐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고점에서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 나가야지 조정이다. 15 정도 나가면은 그럼 갈 수 있나라고. 네, 2, 30% 나간다. 이거 하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아이고, HS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늘 감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8% 정도 최고점, 심지어 이거 제가 최고점에서 계산하거든요. 꼬리 끝에서. 이 정도면은 뭐. 상승 중이다.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중에 그냥 파고가 있는 거니까 TDW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 좋아가지고서는 빨리빨리 넘어가겠다. 이 소식인 거죠. 할 게 없으니까. 또 인터앤코 해볼까요? 인터앤코가 조금 이제 고점 치고 좀 내려오긴 했는데 예, 우리가 저기 여러분 6.78달러가 보이실 거예요. 최고에 지금 물려 있는데 이렇게 내려면 안 되지 너 임마. 지금 6.78달러에 있는데 말이야.
10% 정도 빠졌네요, 고점에서. 상승 중이에요, 여러분. 이거 네. 10% 빠지면 상승 중이에요, 이건. 근데 사면서도 너무 급하게 오른다는 생각은 있긴 했었거든요.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가지고서는. 그리고 얘가 그 M&A 소식이 있었어. 음. 근데 그게 큰 M&A가 아니라, 그 원래 다른 회사는 50대 50 합작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가져왔대. 흡사평하는 느낌으로. 근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무시했거든. 근데 원래 M&A 소식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 우리가 옛날 크록스. 그치. 옛날 크록스 우리가 막 2배 막 이익 날 때 그 CEO 아저씨가 이상한 브랜드를 인수하는 바람에 대폭 맞아. 났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인수라는 게 변수거든요. 인수라는 건 변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VT가 리드샷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하는 화장품사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규모가 커. 내 매출액만큼의 그걸 막 인수하는데 막 그럼 이렇게. 걱정이 되는. 왜냐면 이게 이 회장품 회사가 들어왔을 때 이익의 훼손이 일어날지, 심지어 인수 비용은 조단위로 들어서 인수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냥 하던 거 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크록스한테 일어난 일이 그런 일이고, 그 사람들이 인수한다고 했을 때는 환호하기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려보죠. 이게 진짜 도움이 EPS, 그러니까 한 해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이익인가, 이것부터 한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또 옥철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옥철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그래서 M&A 했을 때는 환호보다는 거의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요. M&A, 그리고 특히 미국은 뭔가를 M&A 하면 적자 기업을 M&A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순이익에 훼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 있지만 당장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익이 깎이는 거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죠, 아무래도. 인터앤코 변동성 크죠. 자, 인터앤코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보려고요. 근데 말했다시피 못 간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모르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 맞아. 아마 근데 아직 이 정도는 괜찮아요. 10% 정도 수준이거든요. 올해 아직도 양봉이고 연으로 9% 19% 정도? 많이 내려왔어. 그리고 월로는 20% 양봉이니까. 6, 7월, 8월 더 봐도 되지. 그렇지. 그리고 브라질 기업들은 가이던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하잖아. 맞아. 사실 가이던스 안 주는 건 2분기에 실적 발표하면서 적정 주가로 치고 가는 영향들이 더 있어가지고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이던스가 없는 회사에, 특히 그리고 브라질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실적 보고 해도 늦지 않는 경우가 그리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어가지고 얘가 맞아. 도중에 막 유상증자나 뭐 손정이 뭐 대규모 매도 같이 우리 뒤통수 치는 사건만 안 나오면 그치.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인터인코 같은 경우도 퍼가 35, 누랑 같이 퍼 35 적정 주가고요. 퍼 35 했을 때 14달러 정도. 이 친구도. 근데 하이로 하게 되면은 14달러만 하자 일단. 누구랑 거의 비슷하네. 누 정도 가격대는 14달러에서 뭐 많게는 16달러까지 하면은 인터앤코도 올해 적정 주가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 지금은 그리고 고점에서 10% 빠진 상태고 이 정도는 아직은 괜찮은데, 만약에 계속 빠진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해서 또 라이브 때 알려드릴게요. CEO님께서 이제 질문 잠깐 해도 되지? 다 했지. APP 하나 남았어. 애플로비. 애플로빈 빼먹어서 항상 그 댓글 하신다고. 애플로빈 하셨나요? 이렇게. 애플로빈까지 하고 질문 이거 한번 처리하고 싶다. 근데 애플로빈도 금방 끝나요. 애플로빈도 역시 잘 가고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은 애플로빈 같이 21선에서 잠깐 하다가 밀어올리고 이거 터는 거거든요, 이거. 털린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여러분, 막 차트에서 뭐 5일선, 뭐 10일선, 뭐 20일선 깨진다. 이런 거 이거 다 보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걸 아니까 일부러 깨거든요. 그거 일부러 항상 깨잖아. 그 선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선 보고 탑니다. 막 어디서 막 차트쟁이들이 막 그걸 본 다음에 여기서 지지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깨요. 그걸 반드시 깨잖아, 그걸.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털고 싶어요. 근데 21선이 있어요. 깰게요, 안 깰게요. 무조건 깨져, 털고 싶으면은. 힘으로 깨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힘으로 빠. 근데 내가 세력인데 누구를 털고 싶은데 21선만큼은 절대 깨지 않고 여러분을 털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모두가 뭐 21선, 골든크로스, 레드크로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경험상 항상 우리가 다 깨진다. 그거 다 깨져요, 여러분. 여기까지 놓을까? 하면은 거기 다 깨져요. 오히려 그 밑으로 더 내려갔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1차트나 그런 선 같은 거 너무 좀 매몰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거기 차트라는 거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그거를 여러분을 털려면은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안 보고 눈을 감고 있었으면은 안 털리고 벌었을 텐데 항상 털거든요. 심지어 VT 1월 달에 여러분 털는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 뭐 감사의견 거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뭐 엄청 갑자기 빠졌잖아. 그치. 그래서 화. 한지 머리 안 들렸지. 머리 안 들었지. 나 자고 있었거든.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나한테 전화 왔어요. 이거 무슨 일이야? 나는 무슨 일이냐 이게. 이러는 이렇게 막 이렇게. 주먹을 날려갔다 왔더니 눈 감고 피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트나 이런 거 너무 매몰되실 필요 없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점에서 뭐 15%나 20% 빠지면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라는 정도로, 그 다음에 증시와 우리 생각이 일치하냐 이런 정도로 사용하는 게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플로빈 같은 경우도 지금 잘 가고, 그 퍼가 40 정도였지. 40 정도였는데 애플로빈 목표 주가 계산해 보면은 120달러. 얘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계속 올라. 실적이 잘 나서 계속 올라. 컨셉이 바뀌었어요, 얘. 얘 컨셉이 바뀌었어. 심지어, 그래서 얘도 애플로빈도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아무 짓도 안 하면, 여러분, 아무 짓도 안 하면 돼요. 또 애플로빈 또 좋은 게 뭐예요? 요즘에 핫한 AI와 또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는, 뭐, 저는 이 차트가 움직이냐. 연차트 보고 싶은데, 애플로비 연차트 좀 봐줘. 보여줄게. 걱정하시지 말고 가고 있으면 됩니다. 애플로빈 연으로도 지금 100% 올라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연으로 100%예요.